노조는 노동자를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 받으면서도 파업합니다. 자기 자식 취업시켜주는 세습 채용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게 노동운동인가요?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귀족 노조 이야기입니다. 노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본래 취지를 잃고 변질된 노조입니다. 오늘은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귀족 노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현대차에서 귀족 노조를 어떻게 몰락시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노조가 왜 생겨났는지부터 볼까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10만 원, 산업재해로 다쳐도 보상 한 푼 없고 부당해고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노조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당시 요구사항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 30% 인상,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로, 산재보상 확대, 부당해고 금지. 지금 보면 당연한 것들이죠. 근데 당시엔 이게 혁명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싸워서 쟁취했습니다. 1987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3,311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울산 공장 근로자들이 일어섰고 결국 회사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임금 29.4% 인상, 근로조건 개선, 부당대우 근절. 이게 노조의 원래 모습입니다. 약자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노조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3년 9월 뉴스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현대차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 여성 6명 최초 합격. 반가운 소식이었죠. 청년들한테 기회가 온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채용 결과를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채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노조원 가족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 주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연줄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현대차 정규직이면 아들도 현대차 정규직 되는 겁니다. 평균 연봉 1억 넘는 자리를 가족끼리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 내부에는 자녀 취업 추천제가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론 아닙니다. 근데 내부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특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채로 들어가려면 경쟁률 80대 1인데 노조원 자식은 추천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청년들이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는데 귀족 노조는 정작 자기들만 챙기니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과거엔 파업을 자주 했습니다.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번 파업했습니다. 평균 2년에 한 번 꼴이죠. 그나마 2019년부터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무분규 타결이라며 자랑합니다. 파업을 안 한 게 아니라 파업 안 해도 원하는 걸 다 받았습니다. 2024년 임단협 보세요. 기본급 11만 2천 원 인상, 성과급 기본급의 500%에 1,800만 원 추가 지급, 주식 25주 지급, 조합원 평균 5천만 원 인상. 노조에서 요구한 게 거의 다 관철됐습니다. 그래서 파업 안 한 겁니다. 파업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과거 파업들은 어땠을까요? 2016년 부분 파업, 생산 차질 4만 대, 손실액 1조 원 추정. 2012년 전면 파업, 생산 차질 8만 2천 대, 손실액 1조 6천억 원. 이 손실은 누가 메울까요? 회사가 메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차값에 반영됩니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게다가 파업 때문에 차를 못 받은 고객들은 몇 달씩 기다립니다. AS 받으려 했는데 파업이래요. 계약했는데 출고가 6개월 밀렸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요? 독일 폭스바겐도 강력한 노조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다릅니다. 8년 금융위기 때 폭스바겐 실적 악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 동결 수용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도 참아야죠. 대신 정리해고 안 하기로 합의. 이게 진짜 노조입니다. 근데 한국은 현대차 노조는 회사 실적 나빠도 임금 인상 요구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성과급 줄어서 억울하다며 파업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뽑아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에서 미룬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2024년 현대차 정규직 인건비는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정규직 총원이 약 6만 5천 명 곱하면 총 인건비 약 10조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4년 통상임금 확대로 연간 3,520억 원 추가 부담해야 되죠. 매년 임금이 5% 이상 인상되니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한 명 뽑으면 평생 1억씩 줘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뽑겠습니까? 결국 청년들은 기회조차 못 얻게 되는 겁니다. 2024년 청년 실업률 7.2%입니다. 20대 체감 실업률은 25%가 넘습니다.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는 기업 경쟁력마저 떨어뜨립니다. 현대차와 테슬라를 비교해보면 현대차가 약 1억 5천만 원이고 테슬라는 약 9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도요타와 비교해볼까요? 현대차는 1억 5천만 원이고 도요타는 약 8천만 원입니다. 현대차가 약 2배가량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차의 품질이 더 좋냐? 그렇지도 않죠. 그럼 차값은 싸냐? 그것도 아니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대차의 필수 인력만 남고 많이 빠져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가 13,752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의 18.3%입니다. 매년 2,000명 이상씩 퇴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조는 레전드 발언을 합니다.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현재 만 60세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원한다는 거죠. 2025년 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조원 49.43%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60세 넘어서도 연봉 1억 이상 받으면서 3년 더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청년 채용은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차는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면 대결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해외 공장 확대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 76억 달러, 약 1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우디 국부펀드와 협력하여 현대차 사우디 공장을 짓고 있죠. 더 나아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 공장을 지으며 탈노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뿌리 내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노조 눈치 안 보고 해외 경영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준 셈이죠.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해외에 공장을 더 짓는 것에 추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공장 자동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생산 리스크를 로봇으로 대체해서 생산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해외 경영 자원을 늘리고 자동화로 대체하면 국내 공장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겠고 노조의 협상력은 자연히 약화됩니다. 싸우기보다 내가 떠나거나 지치게 만들어 떠나보내겠다는 선택을 하겠다는 셈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조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노조여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첫 번째, 세습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모든 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원 자녀라고 특혜 주면 안 되고 지역 출신이라고 가산점 주는 것도 안 됩니다. 10만 명이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죠. 두 번째,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상위 1% 대우받고 계시잖아요. 평균 연봉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5%씩 올리는 건 과도합니다. 물가 수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노조는 특정 정당의 조직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를 대표해야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를 위한 노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바뀌어도 국민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귀족 노조에서 진짜 노조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원래 약자를 위해 싸우던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득권을 지키는 조직이 됐습니다. 이게 노동운동의 미래인가요? 아닙니다. 노조는 변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조. 그게 진짜 노조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보통의 경제학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